평일 내내 출근해야 300만 원 벌지만 이거는 두 건만 낙찰받으면 연봉 이상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경매는 회사 다니면서 투자라는 걸 해야겠는데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술술술 읽을 수 있게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딱 네.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네, 책 추천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도 조회수 제일 잘 나온 게 책 추천이었거든요. 그러고 한 2년 반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새로운 책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최신본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요즘 분위기랑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책 3개를 가져왔는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도 책을 썼기 때문에 쓱 하나 제 걸 넣었고요. 경매하는 직장인 회사 다니면서 썼던 첫 번째 책이고, 회사 다니면서 썼기 때문에 그 회사 생활의 고충, 회사 다니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충분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방법, 경매 노하우들이 이제 담겨 있고, 되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저는 강의할 때도 특수 물건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뭐 진짜 자격증을 따려면 어려운 내용을, 심한 내용을 배워야 되지만 투자로 할 때는 사실 쉬운 물건으로 해도 얼마든지 뭐 연봉 이상으로 버는 건 가능해요. 두 건만 낙찰받아도 연봉 이상으로 벌 수 있고, 그런 이제 저의 마인드 그리고 제 노하우들이 한 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물건 이런 걸 보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읽으려는 용도로는, 경매로 입문하려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50만 원으로 3년 안에 40억. 그쵸. 3년 안에 40억을 만들었죠, 실제로.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네. 직장인이라서 네. 직장인의 마인드여가지고 맞아요.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들게 쓰긴 했어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고충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어려움, 회사 일도 빡센데, 근데 그게 좀 전달됐었으면 좋겠네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거는 힘들었지만 경매할 때는 재밌게 했어요, 저는. 왜냐면 회사는 평일 내내 출근해야 300만 원 벌지만 이거는 두 건만 낙찰받으면 고생을 좀 하긴 하지만 두 번만 제대로 받으면 연봉 이상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경매는. 애초에 싸게 사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미 배우신 분들은 사실 당연한 내용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투자라는 걸 해야겠는데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술술술 읽을 수 있게 좀 그림이라든지 글자도 되게 크게 돼 있어서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책 내신 게 있잖아요. 이번에 낸 거는 그쵸, 경매 내용도 있지만 지방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 경매 소개에서는 제가 이제 배제를 했고요. 이걸로 이제 퉁을 쳤고, 그 책은 이제 경매 외에 다른 투자를, 소액 투자라든지 지방 투자를 어떤 사이클을 봐야 되는지,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권에, 그러니까 각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경매 책이니까 좀 약간은 디테일하게 썼고, 그 책은 이제 경매, 갭 투자, 오피스텔 투자를 넣었기 때문에 요약돼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책은, 이거는 많이 사실 알려진 책은 아닌데 제가 이제 약간 저는 바이블처럼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북극성주님의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에 속해 계신 이제 강사분이시고, 책을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보면은 페이지 수도 450페이지까지 있어서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약간 특수 물건에 속하는 내용들도 좀 약간 교과서처럼 써 있어서 저는 지금도 종종 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찾고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뭐 DSR을 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 집행에서 어떻게 케이스로 나눠지는지, 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 책 같은 경우는 뭐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논의를 했다면, 이 책은 그거에 대한 방법, 뭐 대지권 미등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약간 특수 물건을 학습하실 분들, 심화 내용까지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사전 느낌이네요. 사전 느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학습은 강의를 들으셔도 좋지만 이런 기본서 좀 쉬운 걸로 접하시고, 요거는 60% 정도의 내용은 다 아는 걸 거예요.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이론이 변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외의 것들,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하나 구비해 두시고 목차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그때그때 찾아서 보지.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책은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행크에 속해 계신 쿵쿵나리님.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신 책이고 계속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나온 책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살펴본 요 책처럼 뭐 바이블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스토리텔링, 송사무장님이 그런 거 되게 잘 쓰시거든요. 스토리텔링처럼 이제 막 대화 형식으로 잘 돼 있어서 몰입도가 좋습니다. 아까 이 책은 대화 형식 이런 거는 잘 없고 그냥 서술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요 책은 쿵쿵나리님이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소설책 보듯이 대화하면서 임차인분이랑 얘기하는 거, 채무자랑 어떻게 협상을 했고 이런 대화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쿵쿵나리님이 처음에 경매에 접한 게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 내가 그럼 반대로 경매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감정이입.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나랑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엄청난 자산가 사업가가 되시긴 하셨는데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큰 물건을 하셨던 건 아니니까. 이분도 빌라 투자 이런 걸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 스토리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살던 집이 어떻게 경매로 넘어갔고 그 집행 당하고 그냥 아, 사는 게 정말 어렵네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으로 지금은 돈을 버셨지만 소설책 읽듯이 편하게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동기부여도 되고 쿵쿵나리님 시선으로 그런 얘기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마인드가 강력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강제집행했던 내용들도 스토리로 돼 있어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강제집행을 이제 하는 방법은 아는데 이게 엄청나게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책을 준비해봤고, 사실 책을 막 경매책을 10권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경매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예외적인 것들 가지치기로 배우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는 책을 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잡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까 뭐 쉽게 읽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실제 그 사건이 조회가 되거든요. 과거 사건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공개해놓은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고 직접 찾아보고 그 인근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것도 한번 눌러보시고 지금은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 지금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면은 편견을 쉽게 깰 수 있는 건 사례예요. 실제 이 사람이 편견이 있을 법한 빌라를 받았는데 지금 가격은 이렇게 돼 있네 라는 걸 보면 이 편견이 깨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난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 같은 거를 실제로 찾아보고 과거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있지, 지금은 뭐 전세가는 얼마지, 매매가는 얼마지,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 있지, 이런 걸 보시면서 책을 읽으면 더 사실 몰입도 되고 지금 시점에서 적용도 됩니다. 찾아보고 해야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실행을 하기 전에 네. 두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내가 강의를 듣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그 뭐 출제위원이나 교수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이걸로 돈을 번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실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면.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사례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사례들도 좀 풍부하게 있으신지, 강의를 듣고 낙찰받은 사례가 충분히 있는지. 뭐 본인이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강의를 한다는 건 배운 사람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그런 케이스가 좀 잘 정리가 돼 있는지, 수강생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다. 가르치는 강사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딱 그건 것 같은데, 강의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동행 입찰이라든지 동행 임장이라든지 법정 체험 이런 코스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직원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강사가 할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등록을 하면 강사가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금액이 좀 크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분이 직접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배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